얘기한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그 라인들 바꿔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윤 대통령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네.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 특히 지금 명태균 씨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나오면서 온 나라가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네. 네. 아까 명태균 씨는 몰랐다라고. 네, 명태균 씨는 하시는데. 제가 이제 원희룡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여론조사를 많이 시행을 저희도 해봤어요. 캠프마다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때도 명태균 씨는 몰랐고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PNR이라고 하는 네.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튀는 여론조사를 내보내게 됐어요. 초반에. 이상하다 해서 이상하다. 분석을 해서 네. 제가 당시에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후보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업자를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제 기억에 대표인가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 경남에 있는 여론조사 회사인데 어떻게? 두 번, 세 번 나왔을 때 제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미 스크린이 됐었군요. 뭔가 그 느낌이 상황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여론조사 회사분들하고 브리핑을 많이 받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럼요. 로그 분석 이런 걸 같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추세들은 있게 마련인데 갑자기 이제 튀기 튀긴다. 시작하면서 계속 튀는 거를 여러 번 보면서 예.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고 제가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명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네네. 조작했다라는 의혹 이게 녹취를 통해서도 막 나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강혜경 씨가 또 네, 증언을 네. 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이게 60대 더 넣으면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뭐 이런 녹취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이 60대 더 넣으면 올라가제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일까? 네, 무슨 네. 뜻일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차분히 해석을 한번 해드려 한번 볼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에 네. 경선에서 아까 이제 12명에서 8명을 추린 다음에 8명에서 4명을 추리는 게 10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 10월 7일 날 경선을 위해서 4명으로 압축하는 경선을 위해서 9월 15일 날 2021년 9월 15일 날 당원 명부를 당에서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주는 거예요? 당원 명부는? 안심번호로 해서 당원들한테 선거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죠.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해라. 당원들한테 이런 측면에서 주는 거죠. 홍보를 해라. 네. 예. 그때 당원이 약 28만 명입니다. 38만 명입니다. 38만 명. 예. 당시 그런데 대선 경선 당시에 그렇죠.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나서 네.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최종 결정은 11월 4일 날 됐으니까 약 20일이죠. 네. 10월 15일 날 내 캠프에 57만의 당원 명부를 줍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이미 자료 화면에 막 그 당원 명부가 지나가는데 네. 57만 명.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금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건 9월 15일 날 줬을 때 38만인데 10월 15일 날 준 게 어떻게 근 20만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된 예, 거예요? 57만까지 어떻게 갔느냐?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38만은 오랜 시간 옛날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쌓여서 온 38만이고 네. 갑자기 20만 가까이 늘어난 건 불과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고. 실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느냐인데 예. 자료를 뉴스를 찾아보시면 당시 국민의힘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이제 4분 중에서도 2분이 특히 이제 강하게 붙으면서 네. 당원들을 많이 배가 운동을 했다. 젊은 당원들을 많이 올렸다라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그때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죠. 네. 신천지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뭐 당원을 집어넣었다. 네. 이런 이제 서로 공격하는 뭐 찌라시 설 이런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했었죠. 어쨌든 그 당원은 뭐 당에서 그건 거짓말할 리가 없는 거니까 네. 당시에 2040 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홍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15일 날 57만의 당원을 명부를 줬는데 그 명부에 보시면 너무나 굉장히 자세하게 명부를 준 거예요. 번호는 050으로 해서 안심번호, 안심번호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받는 안심번호로 왔으니까 개인 누군지 휴대번호는 모르죠. 모르죠. 네.
자, 서울시 종로구 책임당원 여부 김땡땡 신땡땡 해서 땡땡 책임당원 여부 남여 네. 하고 안심번호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세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받자마자 뭐를 했겠어요? 엑셀 시트를 재분석을 해서 뭐를 네. 했냐면 통계표를 만들었죠. 저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56만 9천 명, 57만 명쯤 되죠. 네. 그걸 놓고 이제 연령대별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연령대가 다 있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 있죠. 그렇네요. 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통계를 쉽게 할 수 있게 친절하게 해준 거죠. 좋게 보면. 당에서 그런데 친절하게. 이제 저 오른쪽에 한번 당원 명부 맨 오른쪽을 보시면 예.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건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저런 비율들은. 야, 그다음에 30만이 넘네요. 그렇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네. 왼쪽 하단에 보시면 TK와 PK가 압도적으로 많죠. 13만 8천에 10만 7천. 다른 지역은 뭐 호남 같으면 뭐 충청을 다 합쳐도 8만인데 8만밖에 안 되는데. 부울경을 합친 게 거의 절반이 아마 가까이 되겠죠. 맞아요. 이 부울경만 지금 딱 암산해봐도 24만이니까 네. 절반 가까이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꽤 많은 숫자죠. 예, 그 당시 대통령 이 후보자 경선 과정에 있었던 선거인단 네네. 안심번호 받았던 그 자료를 네네. 정리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마이TV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 조작을 한다고 그랬을 때 비공표용의 경우에 질문을 갖고 장난치는 건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어 특정 후보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같은 커리어가 있을 때요. 네. 예를 들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이렇게 나가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 좀 더 유리한 게 예를 들어 전 당대표하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그렇죠. 대표셨으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으로 국한해서 전 경남지사 이렇게 표기해봐요. 그럼 느낌이 한 다르네. 지역의 수장으로 딱 쪼그라들잖아요. 느낌이. 이런 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비공표용에서 더 고전적인 방법은 네. 비공표용의 경우에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명은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뭐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이렇게 하지만 네. 비공표용에서 장난을 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걸 로테이션하지 않는 이런 거죠. 이건 비공표고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주 원초적 원시적 방법들이고요. 그거 뭐 이제 캠프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그렇게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물어보는 거죠. 네네. 사실은. 근데 요번에 이제 강혜경 씨가 국감 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분이 답변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이분들도 생각보다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원초적이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악스럽게 조작을 한 거다. 뭐냐면 저기서 아까 도표 한 번만 더 줘보시겠어요? 저렇게 이제 세대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맨 처음에 여론조사를 돌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대 30 동률을 이뤘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2030들한테 꽤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맞아요. 있었죠. 젊은 당원들이 막 가입이 되고. 자, 홍카콜라. 1000명을 샘플로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20대 샘플 채워야 되는 게 100명. 70대가 100명이라고 한번 쳐봐요. 똑같죠 숫자가. 네. 60, 70대가 100명, 100명. 100명. 이게 인구 비례율 숫자 할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서 허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100명이 다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모수 보정을 한다고요. 보정을 할 때 80명에서 120명 이런 버퍼가 있어요. 소위 이제 유도리가 있어요. 이게 네. 융통성 있게 이제 해야 해주는. 된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세요. 20대 대 60, 70대가 100명 대 100명이라고 하면 5대 5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20대는 80명만 해버려요. 이것까지도 조작이 되죠. 서버단에서 뭐냐면 80명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20대한테는 전화가 안 가는 거죠. 20대라고 답하면 20대라고 답했는데 끊긴다 이런 거 카톡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20대라고 답하니까 끊기던데 이러면 뭐 찼으니까. 끊기게 만드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6, 70대를 예를 들어서 120명을 해요. 네. 자 그러면 5대 5였는데요. 비율이 80대 바뀌네요. 12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 이게 1.5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1000명 샘플에서 여기서 1.5배 차이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샘플 할 때요. 충청 같은 경우는 120명밖에 안 돼요. 샘플 숫자가. 네. 거기에서 한두 명에 응답하는 거에 따라서도 확확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추세를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세대별 이런 게 있고요. 세대별로. 예, 두 번째를 보면 네. 57만 명이죠. 네. 57만 명을 처음에 비공표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러면 안심번호로 돼 있지만 이게 구별로 다 돼 있고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버단에 로그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겠네. O, 세모, X를 다 알아요. 아, 우리 쪽인지 알죠. 아닌지. 자, 그러면 그 네.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57만을 계속 신고하고 이제 언론사랑 제휴를 하죠. 일단 답을 알았어요. 언론사랑 제휴를 하죠. 57만을 계속 비용 때문에 못 돌리잖아요. 그럼 보통 2만 샘플 정도 뽑아서 뭐 3.3%다, 뭐 5%다. 응답률 5%면은 1000명 아니에요. 그죠? 네. 2만 샘플에 5%가 응답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000샘플을 뽑는다 했을 때 2만 명을 주는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구별로 자세하게 이걸 소팅을 해서 명부를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그단에서는 솔직히 이 사람이 누구 답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비율별로 뽑을 수 있죠. 네. 뽑아서 아주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여론조사 이걸 받는 사람도 몰라요. 뽑을 수 있죠. 뽑아서 언론사랑 하고 네. 여론조사 기관에 줄 때 안심번호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 선관위에서 받은 안심번호야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답을 알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여기서 소위 이제 잔머리를 쓴다 그러면 뭐까지 갈 수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구별로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5% 10%를 벌리는 게 아니라 20일이나 시간을 줬잖아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러면 작정하고 만약에 누가 조작을 하기로 친다면 네. 이 20일 동안에 추세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30대 30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32대 29,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34대 뭐 28. 아, 점점 특정 후보가 앞서게. 그러면 여론 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성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론 조작이 되는 거고 이 여론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밴드웨곤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그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추세가. 아하. 만약에 좀 더 고도화했다면 이렇게도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혜경 씨 답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네. 그 샘플에서 세대 간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것 같아요. 아하. 그 답변하는 내용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간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음성으로 많이 받아보시죠. 전화 받으면 ARS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나오죠. 네. 그죠? 자,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경기도 어디 후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이지 못한 거예요. 보통 15초 정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입니다. 이번 뭐 대선 후보에 저 윤석열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 한 15초 되겠죠. 네. 서버단의 로그를 보면요. 받자마자 1, 2초, 3초 안에 끄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5초 정도 지나서 끄는 사람 있죠. 10초, 예. 15초 요 정도 네 구간 정도를 나눠보면요. 15초를 다 들은 사람은 무조건 지지자죠. 다음부터 그렇네. 전화 돌릴 필요 없죠. 여론조사 사실상 저기를 할 필요도 그렇게도 없어요. 알 수가 있네요. 그럼요. 번호는 모르지만 네. 서버단에서는 네. 알고 있단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진짜 누군가가 작정을 한다면 당시에 윤홍 두 분이 가장 치열하게 붙고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뭐를 할 수 있냐면 굳이 한다 그러면 그분들 유력한 후보 밑에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원내든 원외든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120명 이상이 이제 지지하는 걸로 분석이 돼 있었어요 대략.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아마 한 뭐 5, 60명, 6, 70명 있으셨겠죠. 전체 253개 지역에서 나머지가 이제 일부 그렇죠. 분산이 돼 있었고. 네. 그러면 더 노골적으로 간다면 뭐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의 당원의 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죠. 저희가 받은 건 안심번호죠. 안심번호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 지지하는 그 당협들은 실 명단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현역이면. 물론 거기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누가 진짜 나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57만 개를 예를 들어 무작위로 뭉뚱이로 줬다. 이러면 이제 저기죠. 진짜 조작하기가 어렵죠. 안심번호. 네, 진짜 안심번호죠. 근데 그렇게 중계 자세하게 줬어요, 서울시 근데? 무슨 구에서 책임당원 표시 다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맘만 먹으면 조작이 다 가능하다. 뒤집어 보면 예. 당에서 줄 때 너무 친절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명태균 씨는 상당히 아마 쉽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뭐 한 서너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잡한 거고요. 네. 그냥 아예 저 모집단 세대 예. 딱 놓고 조정을 한 것 같다.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게 뭐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선 때 있었던 네, 여론조사 그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네, 본선에 들어갔을 때 네, 네, 어떻게 했느냐, 네, 네. 이 또 어떤 장난을 쳤느냐, 네, 네. 이른바 본선에서는 그것도 있고. 보세요.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여야 되잖아요. 네. 자, 예선은 당원에 대한 거였잖아. 아까 57만이 특정돼 있잖아요. 근데 전 국민에 대한 건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성의 유혹을 많이 느끼는 거죠. 추세를 만드는 거에 상대 이재명 후보와의 이 간격을 벌리는 추세. 그래 뭐 40몇 번에 뭐 한 번 빼놓고 다 1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추세 이런 것들이 소위 헛방이었느냐. 제가 본 거 중에 마지막 전날 리포트가 있었어요. 전략 회의 때. 네. 여론조사 3개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다 8에서 12%예요. 내일이면 대선인데 8에서 12%예요. 이기는 게. 네. 자, 그러면 저는 결과는 0.73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윤 캠프에서는 다 이겼다 하다가 마지막에 초비상 걸려서 막 엄청 급하게 막 사람들 총동원해 투표장 나가야 된다 막 했던 거 잘 기억해 보시면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냐면 상당수가 회의할 때도 안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원래 전략 상황 회의를 아침에만 했었어요. 초반에는. 예. 뒤로 갈수록 몸이 달아가지고 뒤에 이제 저녁에 일일 그날 일종의 진도표 네.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회의까지 초비상이 걸렸던 거죠. 나중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 못했죠. 뭐냐면 8에서 12% 정도가 마지막에 보고된 거고 제 기억에 그때 그 보고가 아마 네. 지금 나오는 그 명태균 명태균 씨 씨.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이분들이 과연 뭐를 했을까? 정상적으로 진짜 리얼하게 조사를 했다면 그보다는 폭이 좁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0.73이라는 게 뭐 갑자기 내일 선거인데 오늘도 10% 정도 이런 보고서가 막 그럼 안 오니까 되죠. 예. 결국은 마음에 들게 하고 계속 여론 조성을 하면서 후보의 심기 경호만 했다. 자기가 지원하는 분의 예.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거에 더 충실했던 거 아니냐. 질 수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 씨가 2022년 2월 28일 강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며 구체적으로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조사해라. 사전 투표할 거냐, 후보 누구냐, 정당 지지율 3개만 물어라라고 했고, 네네. 또 결국에는 샘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언급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네네. 만들어서 계속 보고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큰 차이로 틀렸을까를 보면 네. 제가 그 전략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1% 내외의 어려운 게임이 될 거다. 하여튼 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넌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사를 통한 게 아니라 이제 종합상황실장으로 쭉 여론조사를 보고 했던 그 경험치로 자 우리가 슬로건이 정권 교체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정권 교체냐? 객체가 누구냐? 네. 그러면 이 대선을 이 두 분이 겨룬 거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제 겨룬 건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두 분에 대한 거죠. 네. 뭐냐면 정권 교체. 그러면 누구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의 넘어본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서 갑자기 윤 후보를 지지한다? 쉽지 않은 얘기다. 전체적인 걸 같이 봐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과 네.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을 같이 동렬해 놓고 같이 봐야 된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0.73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그러니까 여론 조성 차원에서 예. 이렇게 사실상 조작을 했던 이 정황들 저는 뭐 추정이지만 추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걸 심하게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겠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이 행위 자체가 이런 모습이 비슷한 게 경선 캠프 시절에 보셨던 것처럼 네, 네. 튀는 여론조사 네, 네, 네. 그것도 그게 아마 가능했던 것은 당원 명부가 이게 자세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 아마 출발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 줬으면 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진 않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경선 또 본선 네. 뭐 단일화 과정도 아마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여론 조작의 의혹이 있다 크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